그 황금빛 저녁, 지연은 시아버지 민석의 작은 정원에 있는 나무 그네에 앉아 있었다. 잎들이 부드러운 바람에 춤추며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불확실함이 섞여 다가왔다. 딸 미리는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내며 인생의 복잡함을 모른 채 어린 시절의 순수함 속에 있었다. 지연은 딸을 사랑과 애틋함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늘은 서서히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지연과 남편 준호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처럼 시작되었으나 빠르게 헌멸로 끝이 났다. 결혼 초기 몇 년 동안 그들은 서로의 꿈을 위해 함께했던 불가분의 존재였다. 그러나 미리가 태어난 후 모든 것이 변했다. 준호는 이전처럼 지연을 다정하게 바라보지 않았고 그녀를 이제 더 이상 사랑에 빠졌던 여자가 아닌 그저 딸의 엄마로만 보았다. 준호는 점점 멀어졌고 자동차 정비소 경영에 몰두했다. 밤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수리 소음과 사랑이 희미해진 집안의 냉랭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지연은 결혼의 불씨를 되살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준호의 충격적인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대는 20살의 어린 고객이었다. 그 사실은 지연의 마음을 무너뜨렸지만 무엇보다 아픈 것은 준호의 차가운 말이었다. 너는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그가 말했다. 그녀가 엄마가 된 후로 매력을 잃어버렸다고 타다며. 절망 속에서 지연은 뜻밖의 위로를 시아버지 민석에게서 받았다. 민석은 62세의 남자였고 10년 넘게 아내 선희를 갑작스러운 병으로 잃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이었다. 은퇴한 공무원이었던 민석은 그들이 사는 작은 마을에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친절하고 예에 바르며 특히 손녀 미리를 사랑으로 돌보는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준호의 배신을 알게 된 민석은 분노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은 무거워졌고 준호에게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내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민석은 물었지만 준호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깨닫지 못하는 듯했다. 지현의 고통을 본 민석은 해결책을 제안했다. 나와 함께 살자. 어느 날 미리가 놀고 있는 것을 보며 그가 말했다. 내가 준호가 저지른 일을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현은 망설였다. 민석은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래도 남자였다. 그녀의 어린 시절 상처는 남성에 대한 불신으로 남아있었다. 어린 시절 지연은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 다시 한번 남자를 믿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민석의 연민과 이해가 가득 담긴 눈빛은 그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결국 지연은 민석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민석의 집으로 이사한 후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찾아왔다. 민석은 전혀 침범하지 않았고 섬세하고 배려 깊었으며 지연이 회복할 공간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는 인내와 애정으로 미리를 돌보며 지연이 외로웠던 밤은 따뜻한 인간적인 순간으로 변해갔다. 새로운 일상은 지현의 삶을 그녀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바꿔나갔다. 민석은 그들의 하루에 작은 기쁨을 더했다. 공원 산책, 즉석에서 준비된 피크닉, 마을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그는 또한 훌륭한 경청자였고 지연이 힘들어 말하지 못할 때조차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연은 민석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존경받는 시아버지에 불과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느껴졌다. 존경과 그 이상의 감정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 것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석이 결코 늙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는 활기차고 존재감이 뚜렷하며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었다. 그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고 그가 그녀를 존중과 다정함으로 대하는 방식에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위안이 담겨 있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민석은 이웃 도시의 유명한 벚꽃 공원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지연은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싶어 흥분된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 미리는 신나서 그들 주변을 뛰어다니며 기뻐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벚꽃은 만개해 있었고 그 광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민석은 그곳에서 더 젊어 보였고 그의 얼굴에 시간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환한 미소가 그를 더욱 빛나게 했다. 미리가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는 동안 지현과 민석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여기서 행복하니? 민석이 갑자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현은 그의 질문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대답하기 전에 몇 초 동안 망설였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행복해요. 지연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이 나와 미리에게 해준 모든 것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석의 눈이 반짝였고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그는 대답했다. 난 그저 너와 미리가 잘 지내길 바랄 뿐이야. 지연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그녀를 감쌌다. 그들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아무 말 없이 있었고 미리가 순수한 기쁨으로 달려와 그 순간을 깨뜨리기 전까지 그 상태로 머물렀다.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지연은 민석의 존재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그리고 그의 곁에 있는 것이 거의 중독처럼 느껴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연과 민석의 연결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셋이 함께 짧은 여행을 다니며 서로의 삶을 더 많이 공유했다. 어느 날 고요한 호수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민석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털어놓았다. 있잖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고백하듯 말했다. 선희가 떠난 후 난 다시는 누구에게도 감정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 마음이 영원히 닫혔다고 여겼지. 하지만 너와 미리가 내게 가져다 준 건 내 안에 아직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줬어.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민석은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그 다정한 손길이 그녀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했다. 너를 압박하고 싶지 않아. 그는 계속했다. 그저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 순간 지연은 민석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감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천천히 자라났지만 이제는 그녀를 완전히 덮친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이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랐다. 그는 자신의 시아버지였고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의 아버지였다. 지현이 느끼는 감정과 사회적 규범 사이의 갈등은 그녀를 괴롭혔다. 민석은 그녀의 어떤 결정이든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각오까지도 되어 있었다. 하지만 운명인지 아니면 지현의 마음이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아 한 것인지 그들은 결국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여름밤에 찾아왔다. 민석이 지연을 우아한 레스토랑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했을 때였다. 지연은 몇 년 만에 정성스럽게 꾸미고 민석의 차에 올라탔을 때 그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았다. 저녁은 웃음과 진지한 대화로 가득 찼고 지연은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다. 레스토랑을 나섰을 때 민석은 그녀 곁에서 잠시 머뭇거리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게 잘못된 걸로 보일 수 있다는 거 알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현아, 난 너를 사랑해. 며느리가 아닌 너라는 놀라운 여자를 사랑해. 지현의 심장은 멈춘 듯했고 잠시 동안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녀는 민석의 얼굴을 감싸고 그를 키스했다. 그 키스는 부드럽고 감정이 가득했으며 마치 둘 다 그 순간을 영원히 기다려왔던 것 같았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나눈 그 키스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 온 감정의 표현이었다. 지현과 민석은 천천히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 순간의 여운 속에 있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감정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미안해. 지현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말은 공기 속에서 거의 사라질 듯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두려움이 그녀를 엄습했다. 민석의 존재가 그녀에게 가져다준 위안을 스스로 파기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시선을 내렸지만 민석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사과하지 마.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얼마나 이 순간을 바랐는지 너는 모를 거야. 하지만 만약 이게 너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내가 너에게 압박을 주는 것 같다면 이 얘기는 다시 하지 않을게. 지현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이 고였다. 그게 아니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냥 복잡해요. 당신은 준호의 아버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할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슬프지만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여전히 너의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해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침묵 속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전에 무겁게 느껴지던 긴장은 이제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그들 둘의 통제를 넘어서는 무엇인가 오래 참아낼 수 없는 것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연은 그 키스를 계속 떠올렸다. 민석이 그녀를 얼마나 따뜻하고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는지도 생각이 났다. 그녀는 자신이 민석에게 느끼는 감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깊고 진실된 사랑으로 변화했다고 느꼈다. 그 사랑은 감사와 존경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채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작은 도시에서는 소문이 바람보다 빨리 퍼졌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준호도 있었다. 그가 그녀를 배신하고 결혼 생활을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미리의 아버지이자 민석의 아들이었다. 상황의 복잡성은 그녀를 마비시켰다. 오직 미리만이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하는 듯 보였다. 순수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지현의 변화된 모습을 느끼는 것 같았다. 미리는 민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함께 산책을 가고 이야기를 듣고 웃음으로 가득 찬 순간들을 보냈다. 어느 가을 오후, 낙엽이 마당에 부드럽게 떨어지는 가운데 준호가 민석의 집에 불쑥 나타났다. 지현은 그를 몇 주 동안 보지 못했기에 그의 존재가 그녀를 긴장시켰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차갑고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 미리를 데리러 왔어. 그가 말했다. 그의 눈은 그녀를 피했다. 딸과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답함을 느꼈다. 지금의 준호를 보는 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였다. 미리는 그저 아이답게 아빠에게 달려가 순진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미리를 안고 집을 떠났고 그 빈자리가 지현의 마음을 집어삼킬 듯했다. 민석은 정원에서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있는 지현을 발견했다.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었다. 잠시 후 지현이 입을 열었다. 나는 언젠가 이 모든 걸 자유롭게 느낄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여기 있지 않아도 여전히 날 아프게 해. 민석은 그녀의 손 위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자유는 우리 안에서 오는 거야, 지현. 그는 현명하게 말했다. 가끔은 과거를 놓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하지만 혼자서 그걸 할 필요는 없어. 지현은 그를 바라보았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이 드디어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민석은 그녀를 안았고 그 포옹 안에서 지현은 자신이 무너져도 괜찮을 것 같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줄 것 같았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지현과 민석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들이 함께 떠나는
작은 여행들은 예부 세계에서 벗어난 피난처 같았다. 그곳에서는 단순히 사랑하는 두 사람으로 있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잔잔한 호숫가에 앉아 있을 때 지현은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를 냈다. 민석 씨.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의 이름은 친숙했지만 그만큼 무게가 실려 있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복잡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 많은 장애물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난 시도해보고 싶어요. 어렵더라도 이 관계가 어디로 갈 수 있을지 알고 싶어요. 민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기쁨으로 바뀌었다. 내가 내 곁에 있을게. 그는 단호하게 약속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시험이 곧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사는 작은 마을에서는 비밀이 오래 숨겨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직면해야 할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준호였다. 어느 날, 준호가 예고 없이 민석의 집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미리를 데리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화가 나 있었고, 그의 눈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야? 그는 지현을 향해 대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였다. 너랑 내 아버지가. 지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그녀는 주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말들이 이제 눈앞에 드러나 있었다. 그 순간 민석이 방으로 들어왔고 아버지와 아들의 시선이 마주치며 거의 손에 잡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준호야, 민석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분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건 알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다. 준호는 폭발할 듯한 기세였지만 그의 표정이 무언가 달라졌다. 그는 지현을 바라보았고 증오가 더 어두운 감정으로 바뀌었다. 상처였다. 너는 내 아내였어.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서진 듯 아팠다. 그런데 이제 내 아버지랑 함께 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준호의 고통은 명백했지만 지연은 그에게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먼저 나를 배신했어. 준호,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가졌던 것을 내가 부쉈어. 널 다치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느끼는 것을 무시할 수도 없어. 그 대립은 깊은 상처를 남겼고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다.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소문과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하지만 지현과 민석의 사랑은 강했고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 맞서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행복으로 가는 길은 수많은 도전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사회의 판단과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상처도 치유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현은 민석과 함께라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현과 민석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수많은 반전과 한계를 시험하는 순간들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사랑과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약속이 있었다. 하루하루 그들은 함께 나아갔다.